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게 격동의 시대입니다.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언제나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항상 죽어요. 항상. 그래서 격동의 시대, 자유무역 끝났고요. 보호무역주의고 관세는 일상입니다. 이제부터. 유럽은 미국에게 손절되었고요. 저는 이게 꼴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9년 서프라임이 났을 때 유럽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잘 하고 있었는데 미국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했거든요. 이제 그간에 미국을 착취하다가 미국이 손절해서 너네끼리 잘 살아봐 해줬습니다. 이제 자기네들 알아서 잘 살아보면 되겠죠? 그래도 또 미국 탓을 하겠죠. 좌파들 성향이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기본적으로 신마르크스 중심지입니다. 각국의 국채 금리는 오르고 있고요. 미국은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내수가 몰락하고 있고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통제하고 있고 이란의 시위 대학살이 났는데 미국이 개입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시대예요. 러우 전쟁은 종료 기미가 보이지 않고요. 한국은 자유진영에 벗어나서 중국 사회주의 진영에 밀착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우리를 억압하고 있고 우리 미래를 부수고 미래 세대를 세뇌하려고 하고 있고요. 한국의 공산주의자들의 히든 아젠다는 우리가 잉여 현금 흐름 없이 저축을 모으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배급에 의존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순응하고 살 거냐 이걸 물어보면 돼요. 조카라고 하십시오. 우리는 있잖아요. 자,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조직에서든 그거 이끌어가는 거 무조건 상위 10%입니다. 망한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것도 상위 10%고요. 망한 국가를 일으켜 세우는 것도 무조건 상위 10%입니다. 보통 어느 나라든 경제활동 참가율이 60% 정도 돼요. 그럼 40%는 경제활동에 참가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0% 정도는 정부 지원금 없이 못 살고요. 그럼 남은 30%에서 먹고 산다는 건데 거기서 20% 정도는 언제든 그 하위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위로 올라갈 수 있고 지금 현재 이끌고 있는 건 상위 10%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려는 게 플레이어입니다. 근데 그런 거는 이런 거에 순응하며 사는 건 워커들이나 굴복하며 살고요. 그냥 적당히 살면 된다. 나는 대권을 노릴 생각은 없다. 우리는 그냥 자유진영에 기여하기로 정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한 플레이어고 가치관은 자유주의고 자기 자신의 소유조차 내어주는 이런 사회주의자 족속들 밑에서 열심히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진영에 기여하고 삽니다. 사회주의 진영에 기여하지 않아요. 사회주의자에게 착취당하며 살 생각도 없고요. 노예로서의 평화보다 자유민으로서의 전쟁을 각오하고 살 겁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요. 지금 현재 각종 에너지 원자재로 넘어가서 전기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도 뜨는 거죠. 목적이 원자력이 아니라 전기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가 병목이고 그걸 기반으로 AI 인프라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걸 아직까지는 여기 단계인데 클라우드와 소프트웨어로 소프트웨어적 최적화를 해야 될 인프라가 필요할 거예요. 플랫폼으로. 그리고 AI 모델 개발하는 거 그것들을 산업, 우주, 사이버 보안, 방산으로 미국과 중국 정부에 대응하는 이 상황이 될 겁니다. 즉 B2G 밑에서 올라가는 것들 이제 에너지에서부터 그리고 정부 이 싸움이 계속될 거예요. 이게 하드머니로 돌아가고 B2B와 B2G 이 사업으로만 돌아갑니다. B2C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지머니 시기에 나온 자영업 재고가 많아서 이걸 전 세계에 뿌려야 되겠다. 그리고 저기 개도국 경제에도 시장을 확장시켜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된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힘으로 나왔을 때 그건 끝났어요. 중국 정부의 내수를 점점 좋게 만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 자체도 크라우딩 아웃으로 자기네 내수를 죽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CPI 0, 중산층이 망했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더더욱 망해 가겠죠. 그럼 이런 상황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맨 하위층에서부터 서서히 말라가서 죽어갑니다. 얼만큼 위로 올라가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한번 추락하면 다시 올라가지 못합니다. 해칭 자산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현재 병목은 메모리에 있습니다.
누군가 저한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언제까지 슈퍼 사이클이 될 거냐고 물으면 2027년까지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27년부터 병목이 전개예요.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 만들고도 전기가 없어서 데이터 센터를 못 굴리는 상황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더욱더 심해질 거고 2027년에 전력난이 직면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건 크게 일에 관련되어 있는 건 크게 세 가지예요. 클라우드 관련된 소프트웨어, 플랫폼 엔지니어링, 이제 AI 모델을 위한 플랫폼 엔지니어링이 될 거고요.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주업에서 보는 고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연봉이 높고 하는 사람이 적은 공백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AI 모델을 이용해서 우주, 사이버 보안, 방사능 계산하는 SI언 전방 엔지니어, 그리고 AI를 사용해서 중국과 싸우는 사이버전 거버넌스. 요 정도가 우리가 이제 접근할 만한 시장인데, 일단 가장 돈 많이 주는 거 도전적으로 지향하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주로 기여할 곳으로 선택할 시장입니다. 비용을 줄이는 거고요. 이것도 엄밀히 말해서 한계 비용, 그리고 그 한계 속도를 줄이는 건데, 이것도 비용을 줄이는 거고요. 이건 안보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정부 돈 받아서 얘 죽이기 위해서, 공산권 해커, 국가 기반 해커 죽이기 위해서, 혹은 막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주로 기여할 곳으로 선택할 시장입니다. 연봉이 높고 공백이 많습니다. 비자 기준이 올랐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국인의 4% 정도 공대에 진학합니다. 즉 사람 숫자 자체가 적은 곳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분모가 적은 곳에 가야 여러분들의 몫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은 우리가 2021년부터 진행해온 복합적인 기본기, 최적화 이거 잘 안 합니다. 인간은요, 감각주의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스페셜 한 가지를 팔면서 내가 굉장히 뛰어나다. 근데 왜 세상은 인정해주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고행, 고통을 택합니다. 미국인 엔지니어들도 주로 프로덕트, 사업에 익숙해져 있지 최적화, 아키텍처에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거는 아키텍처죠. 무엇보다 2021년에 진행했던 레거시 인프라 벗어나기, 즉 해칭, 그리고 클라우드 진출하기, 투자 전략은 여전히 워킹 중입니다. 1, 3년 만에 될 것도 아니고 최소 5년 정도 직장 다니면서 우리가 계속 나아가야 할 여정이에요. 달라진 거 없고 기존에 하던 AI를 쓰느냐 마느냐 이게 추가된 것 뿐입니다. 그래서 본래부터 글로벌 커리어 사업가형 투자자 데브세곱스를 지향을 했고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새로운 C레벨이 탄생할 거다. 실제로 AI 플랫폼 엔지니어링 같은 이런 새로운 C레벨이 탄생하고 있죠. 그리고 2026년부터는 AI 에이전트 과정이 도입이 될 겁니다. 그럼 우선은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 상황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냐. 월세가 매우 크게 튈 거예요. 일하면서 잉여현금 흐름이 감소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3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기업의 채용 일자리가 줄어들고 월세 상승 요인으로 작동할 겁니다. 즉 잉여현금 흐름이 줄어드는 게 더 가속화되는 거죠. 확장 재정 지속하는데 저축을 하면 더더욱더 의미가 없어집니다. 쌍둥이 적자 3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야 된다는 뜻은 문재인 말기에 대비해야 된다는 뜻이죠. 환율은 더욱 올라갈 것이고요. 자, 지금 잠깐 환율이 떨어졌는데 구조적으로 한국의 투자의 가치가 있습니까? 구조적으로 한국의 가치가 점점점 떨어져요. 여기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끝나는 순간 언젠가는 올 건데 영원히 D램 가격이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떨어질 때는 더욱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반도체 자국 생산이에요. 이게 언젠가 안보적인 위협이 된다. 한국은 그리고 AI 못합니다. 데브세곱스를 하기 위해선 전력이 감당 가능한 국가로 가야 돼요. 즉 우리는 전력이 감당 가능한 곳으로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미국 말고는 없다는 거죠. 미국, 일본. 3월부터 크라우딩 아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원 통화량 뿌린 거 대비 M2 통화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설비 투자를 하기에는 지금 금리가 너무 높아요. 3년물 국채금리 3.5% 이상, 환율 1,500 이상, 주가 폭락 이 세 가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터지면 나머지 둘도 터집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종료되고 외생적 전쟁 위험, 반도체 사이클 외생적이잖아요. 거기에 전쟁 위험, 외생적이잖아요. 이런 것들로 어떤 인플레이션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4분기는 마이너스 0.3% 뒷걸음쳤
쳤거든요. 이게 내수 경제는 결국엔 건설 경제 설비 투자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분수 효과를 뿌리다 보니까 국채 금리는 튀어 올랐는데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데 수요 과잉으로 인플레이션만 계속 나요. 제가 전에 한번 말했듯이 여러분들한테는 디플레이션이 더 나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돈 푸는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설비 투자가 계속 줄어들 겁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해 보십시오.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건설업 보면은 건설 지금 투자가 2023년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죠. 즉 부동산 공급이 줄어듭니다. 이 뜻은 월세가 매우 튄다. 잉여현금은 감소한다. 그럼 여기에 세금 때려봐야 그만큼 정가해버리면 그만이에요. 너네 어떡할 건데 일 안 할 거야? 어차피 일하는 사람들은 눈물 흘리면서 이거 살 수밖에 없어. 금리 올라가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 월세 올리고 세금 올라가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 월세 올려가지고 너네들이 이거 받을 수밖에 없어. 어떡할 건데? 그리고 채권금리 이 싼 채권금리 시기에 건설과 그 다음 그 방산에 투자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분수 효과로 튀어버렸어요. 이제 인플레이션이 직접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슬슬 튀고 있는데 신규 일자리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리가 저렇게 높은데 누가 스타트업을 하고 누가 신규 일자리를 해요. 한국의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 금리가 튀어오르는데 신규 일자리 한다고 거기에 플랫폼 국가면 5년 넘게 했습니다. 한국에 외국 자본이 와서 스타트업 여기 잘 되겠군, 투자해야 되겠군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택도 없습니다. 답도 없어요. 그리고 정액급여 떨어지는 거 뭐 그냥 전부 다 안 좋아요. 제가 3월 이전에 최대한 빨리 취업하라 라고 하는 게 상반기 일자리 떨어지는 거, 신규 일자리 떨어지는 거 점점 가속화될 겁니다. 크라우딩 아웃이 점점 가속화될 거예요. 여러분들 일자리 점점 줄어들 겁니다. 특히 제가 지금 현재 주의하고 있는 건 될 수 있으면 B2C 서비스업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서비스업 관련된 부분, 내수에 관련된 거 최대한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은 사실 3월부터 올 거라고 예상을 하긴 하는데 이미 12월에 온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통계상으로는 분기별로 나오니까 잘 모르지만. 그래서 내수 불황은 심화될 겁니다. 즉 서비스업 일자리는 줄어들 거고요. 비용은 날이 갈수록 증대될 건데 저게 서비스업이 늘어나는 거 있잖아요. 자영업 늘어나는 거. 인플레이션 요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물류공학이 적용돼서 인플레이션을 줄이고 민주노총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쿠팡을 쓰고 될 수 있으면은 자영업 소비를 그냥 커피 정도 마시고 좀 1회 정도만 줄여보자. 하루에 1회 혹은 주에 1, 2회 정도만 줄여보자. 조금 더 줄여보자. 그게 잉여현금 흐름을 최대한 많이 남겨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것도 자산 폭발이거든요. 심지어 경제 성장률이 안 되는데 돈 풀면 자산 폭발로 갑니다. 그러면 그 자산 폭발을 여러분들이 그 잉여현금 흐름을 가지고 주식이든 아니면 단기 채권이든 이런 식으로 이익을 얻을 게 반대로 기회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로 보면 ROIC 마이너스 외익이지만 여러분들은 저쪽이 인플레이션을 이용한다면 여러분들도 이걸 ROIC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달러를 버는 것도 그래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은 자국에서 벌 때는 이 할인율이 증가하고 ROIC가 감소하는 방식으로 되는데 달러를 벌어오면 ROIC는 증가하고 외익은 감소하는 이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적응해서 하드머니를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될 건 디폴트 얼라이브라는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과 일자리 없음, 쌍둥이 적자 3고를 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따지면은 결국에는 경제활동 참가 인원이 63% 요쯤 돼요. 즉 한국 경제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은 자꾸 비용을 올려놓으니까 노인들까지 나와서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가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사업하고 싶으면 사업해가지고 일자리 만들고 그렇게 했어야 연봉이 오르는데 플랫폼 굴감으로 일자리 없애버리고 노인들 비용 계속 증대시켜서 그 사람들 아르바이트라도 나오게 만들고 청년들은 거기에서 일자리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해고 자유화시키고 경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자꾸 정부 실패만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답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할 때 영어 플러스 기술로 가야 됩니다. 즉 무조건 탈출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에서 있다 하더라도 내수기업은 답도 없고 수출기업에서 근무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달러를 벌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여러분들도 달러를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한국에서도 결국 외국계 임원과 근무하게 될 거예요. 그 솔루션 회사도 영어로 해서 해외 솔루션을 사용하고 해외 일을 늘려야 되게 될 겁니다. 영어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B2C 일자리보다 B2G, B2B 일자리가 중요해질 거고, 온라인 결제, 이커머스, 온라인 광고 등 회사는 앞으로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 시스템도 요즘은 전부 뭐 동남아 시장이나 이런 거 노립니다. 근데 결국에는 미국은 저 아세안도 죽일 생각이기 때문에 이지머니를 최대한 줄여서 아세안도 죽일 생각이기 때문에 아마 자유진영 국가들 몇몇만 화폐 강세를 가지면서 진행하게 될 거예요. 내수 위주의 유통 광고에서 이런 것들 제일 위험합니다. 오히려 방산, 인프라, 달러를 버는 수출에서는 기회가 있습니다. OT 보안은 확장될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컴공은 철학가보다 취업을 못해요. 미국도 그렇고. 오히려 이게 뭐냐면 프로덕트 그룹이 몰락한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인프라, 네트워크나 클라우드 보안, 밸류에드 그룹이거든요. 우리가 뜬다고 해도 절대 나중에 프로덕트 그룹처럼 몰락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안주하지 않고 듀레이션 생각하고 새로운 영역으로 항상 진출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하나만 스페셜리티로 정하면은 그 듀레이션이 끝나면 한 번에 다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이거 하나에만 10년을 투자를 했는데 제너럴하게 가고 시장에 맞춰서 내가 적응해서 바꿀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쪽 분야의 전문성이 생겨야 되는 거죠. 직업 부분을 따지면요, 무조건 IT 입문으로 들어가서 인경현금 흐름 모으면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현금이 있다면, 작게 벌더라도 현금이 있다면 이거 자산으로 뻥튀기 하기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대다수 상담은 이 입문 직업을 시작해서 직장 다니면서 공부, 전직, 영어, 대부, 셋옵스 이 커리어로 단계별로 가야 되게 될 겁니다. 첫 회사는 생존 가능, 즉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여기 비전이 있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생존 가능한가 이 여부를 따지면서 들어가야 되는 해칭형 취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시간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직업을 잃을 사람들을 대비해서 입문까지 모두 대비할 상황입니다. 직장인 전직자가 있는데 그 내수 직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 잘리면 공부 진행 못하는데 이런 걸 입문까지 대비할 생각이에요. 두 번째, 처음 공부할 때부터 영어를 시킬 겁니다. 세 번째, 링크드인을 관리하고 직업 커뮤니티, 네트워크에 참가하고 블로그를 관리하고, 그간 링크드인을 관리를 잘 안 해왔거든요. 이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퍼스널 브랜딩을 처음부터 하고 콜드콜까지 동원해서 적극 활동해야 되고, 레퍼럴로 채용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공채보다 레퍼럴로. 그리고 공채는 그냥 그 레퍼럴의 절차적, 행정적, 절차적 기록으로만 활용하게 될 거예요. 아무나 채용하기에는 이제 스파이의 위험도 있고, 네 번째, 가능하면 달러를 어떻게든 벌려고 해야 됩니다. 유튜브를 하든 AI 활용해서 개인 사업 하든 사업가가 되는 훈련을 처음부터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40세가 되기 전까지 자기 사업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입사 이후에는 행정적으로 제일 주니어가 약한 게 프로젝트 관리 기법이에요. AI는 기초가 탄탄해요. 그러면 그 기초를 활용하면 우리가 프로젝트 인력처럼 AI를 활용해야 됩니다. 자산 관리에서 주의해야 될 건요, 부채를 지지 마십시오. 금리가 앞으로 올라갈 겁니다.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또 몸이 가벼워야 됩니다. 국채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높아져요. 한국에서 벗어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래를 생각하면 여기는 너무 꽉 막힌 시장이에요. 탈출해야 됩니다. 달러, 금 이쪽에 투자한다면 미국 방산주를 사는 것도 같이 플러스 하십시오. 그리고 비트코인은 콜드 월렛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능력이 가장 큰 자산으로 지금 현재 써야 됩니다. 글로벌에서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드물어요. 그래서 데브세옵스급은 더욱 드물고요. 옛날에도 똑같았어요. 예전에도 시스템 엔지니어는 되게 드물었어요. 네트워크 엔지니어라. 네 번째, 재무와 투자 경영 기법을 익힐 거. 어떤 상황이라도 여러분 시장이 있고 공백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시장이 기여하는 기여주의적으로 공백을 찾아서 들어가면 됩니다. 단지 내가 바꿀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외에 중요한 거, SNS에서 반미 성향 보였다거나
비자나 미국 계열 회사에 더욱 못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토스도 이제 중국 자본 손절하고 미국에 상장시키려고 하는데 이번에 쿠팡 건으로 하나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거 본사 전부 미국으로 옮겨야 안전하다. 미국 비자가 차단되면 미국만 못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동맹국들도 차단됩니다. 즉 한국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한국은 내수가 점점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한국에는 미국에 수출해야 사는 기업들만 남게 되는데 그것도 점점 죽게 될 겁니다. 그럼 거기도 못 가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좌파 인연들도 손절하고 SNS도 차단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특히 빅테크 고객은 사실상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입니다. 제가 이거 넣은 건 있잖아요. 지금 빅테크들이 집중하고 있는 시장이 이것들이 한 거예요. 중국을 이기는 거. 엔비디아만 지금 현재 중국까지 팔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거에 대해서 테크 부자들이 불만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들, 경제적 위기에 대한 행동. 우선 기존에는 투자 자산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 유동성, 안정성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해칭 위주로 운영을 해야 돼요. 인문 공부 과정에서부터 경제 상황을 대응. 예전에는 취업하고 경제 상황 대응했거든요. 이젠 인문 과정에서부터 경제 상황을 대응해야 됩니다. 직업 선택 우선에서도 IT 입문 이후 커리어 개발로 전환을 했는데 이제는 예전에는 이제 뭐 보안을 어떻게 하고 어떤 시장을 하고 클라우드 어떻게 하고 이건데 이제는 그냥 빨리 입문하고 그 다음에 돈 벌면서 빨리 전직하고 이런 게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처음 공부부터 영어를 포함해야 되고요. 원화 탈출 급매입 전쟁 상황에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 과정 중 경제적 재앙에 대비를 해야 되고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돈 안 잃는 것 플러스 알파 유동성. 지금은 이제 한국 주식 증시가 100% 올랐는데 여전히 개인 계좌 손실률이 50%랍니다. 여러분들 그냥 돈만 벌어도 아무것도 안 해도 50% 이상이에요. 자, 그러니까 해칭 위주 자산으로 돌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하고요. 최대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서포트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히든 아젠다가 저 돈을 말리는 잉여 현금 흐름을 말려서 배급으로 전락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그리고 장기적 목표는 경영자, 사업가, 투자자이면 변하지 않아요. 이제 모두가 창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어의 가치관, 시장 경제는 기본적으로 기여주의예요. 능력주의가 아니에요. 대부분 착각하는데 똑똑한 놈이 되는 게 아니라 시장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직업의 의미는 없습니다. 선택은 시장 버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시장을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그 버프를 받게 돼요. 개인 생산성 증가율은 시장 성장률이 곱하기로 작동합니다. 석유국가 국민은요, 석유 시장의 버프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시장의 공백은 항상 있습니다. 진입장벽이 높을수록 사람을 까다롭게 걸을수록 연봉이 높고 경쟁자는 적어요. 근데 사람을 대충 걸을수록 거지 소굴이 됩니다. 그러면서 정신병 걸린 족속되면 가득하게 되고 그 조직은 무너지게 됩니다. 네 번째, 죽을 때까지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해야 합니다. 적당한 성공에 의존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싸움의 건칩이 뭐냐? 우리의 삶의 존엄성입니다. 저쪽은 똑같이 자기네 삶의 존엄성 그리고 생명, 노후 자산 이런 걸 다 걸었죠? 그럼 우리도 그만큼 칩을 걸어서 싸워서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건 칩은 뭘까요? 지는 쪽이 소련처럼 멸망한다. 이기는 쪽이 전 세계의 주도권을 모두 갖는다. 살면서 경제 위기도 전쟁 위기도 무조건 옵니다. 이 정도도 뚫고 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존엄성은 배급 족속과 같이 전락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생존하셔야 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자신만의 고유의 정체성과 바른 가치관에 의존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외부 쾌락이나 사람에게 의존하다가 방황만 하게 될 겁니다. 즉 세 가지 힘의 역학 중 무력, 행정, 정치 중 행정에 대한 과신이 여기까지 안이하게 만들게 된 거예요. 전시에는 무력과 행정이 최우선이고 군대가 돌아가는 방식이죠. 우리가 마주한 상황이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건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메인이에요. 어디에 기여할지 이걸 정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행정이나 아니면 정치 여기에서 그때그때 그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보통 우리가 지금 현재 비즈니스 택하는 것들은 무력과 정치, 즉 무력 그리고 정치 그리고 나머지 행정은 그냥 요식 행위적 절차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SNS 관리, 반미 이런 거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앞으로 다 끝날 겁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고요. 플레이어는 진실을 보고 실상을 끌어냅니다. 아, 이렇게 적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용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물려받은 자유주의자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소유권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소중히 해야 되고 자기 자신의 소유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다를 알려준 겁니다. 선대들이 한 이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자기 자신은 생명, 의사, 소유권 오직 자신만이 소유할 수 있다. 이게 원래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걸 너무 모두에게 퍼뜨리다 보니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인 족속이 늘어났어요. 자유를 누리기만 하는 족속들. 대중의 치료 의혹은요, 아플 때 시작되고 탈목 치료 의혹은 머리가 빠져가지고 대머리 영역이 듬성듬성 났을 때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되겠다 의혹이 생기죠. 원시 본능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아프기 전에 여러분들이 플레이어라면 아프기 전에 예방, 시큐리티를 해야죠. 거버넌스의 시작, 즉 해칭, 실상의 시작입니다. 이 예방 조치, 준비를 시작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저 워커들과 가장 큰 차이로 작동합니다.